자, 공판 절차의 정지입니다. 자, 정지는 어떤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시 공판 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지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정지 사유인데 첫 번째, 심신 상실 상태에 있든지 질병 사유에 있으면 공판 절차를 정지를 합니다. 자, 원칙 있고요. 원칙이란 말은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문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동그라미.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이죠.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두 번째로서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역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역시 여기 결정 밑줄 그시고 여기도 결정 밑줄 그시고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청구 들어갑니까? 청구 안 들어가죠. 1항이든 2항이든 청구가 아닙니다. 3항 전 2항 규정에 의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하면은 의사의 의견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 예외입니다. 예외란 말은 정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갑니다. 자,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 뭐죠? 그쵸?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자, 1항, 2항 사유가 있더라도 역시 출정 없이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미 사건입니다. 자, 경미 사건에 의해서 역시 경미 사건 등 피고인의 불출석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 출석이죠. 대리인 출석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항, 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은 정지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지한다는 얘기고요. 예외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공소장 변경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 앞에서 봤죠. 자, 법원은 전 사망의 규정에 의해서 이 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을 말합니다. 공소사실 적용법규의 추가, 철회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청구에 의해서 방어 준비를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죠. 여기서는 임의적입니다. 한다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또 직권, 청구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각주에 나와 있듯이 이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앞에 있는 심신상실과 질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점 알아두시고요. 조문을 슬쩍 위에 있는 조문과 섞어 낼 수가 있어요. 자, 관련 판례 이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공소사실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왜요? 재량이라 했잖아요. 자, 됐고요. 자,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되는데 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기피죠. 기, 그리고 관할 신청입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도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20조 1항의 경우를 제한 것 외에는 정지하여야 한다죠. 그쵸?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석을 요할 때에는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20조 1항이 뭡니까?
요 20조 1항이 소송 지원 목적일 때는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간이 기각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소송 지연 목적일 때는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요 급속 두 가지 경우는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원이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 관할 지정 신청,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를 해야만 됩니다. 왜 정지를 해야만 될까요? 병합, 지정, 이전이란 말은 어디서 지금 재판할지가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 날 때까지는 정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는 역시 예외가 되고요. 재심은 재심 시간에 배우면 됩니다. 일단 여기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있을 때는 종료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나와 있고요. 여기도 재심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심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헌재법에 가면 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올 때, 즉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때에는 그 결정 날 때까지 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원칙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런 사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심신상실, 그리고 질병, 공소장 변경, 그리고 방금 보았던 기피, 그리고 관할, 그리고 재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갱신과 비교하셔야 돼요. 뭐 정지 절차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설명드렸고요. 굳이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효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거두시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그리고 심신상실 질병 같은 경우에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뭐 정지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자, 정지 효과. 정지가 되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정지가 되는 것은 공판 절차에 한한다. 뭐 됐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판 절차의 갱신입니다. 자, 갱신은 공판 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 절차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갱신 사유를 볼게요. 첫 번째는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갱신을 합니다. 자, 조문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공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다만 끊고요.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판결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원칙. 판사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여기서 경질이란 말은 제척, 전보, 퇴임 등을 말합니다. 자, 만약 이 경질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않게 되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자,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경질이 있더라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고요. 조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역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눈팅하시면 됩니다. 조문만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간이 공판 절차의 취소입니다. 그래서 간 동그라미 칠게요. 자,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가 되면 그때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끊고 다만 이의가 없다면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이의가 없을 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상실입니다. 우리 상실 앞에서 봤죠. 요 상실 사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요 상실 규정에 의해서 공판 절차 정지됐을 때에는 그때는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된 후에 공판 기일에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정지 사유에서 심신 상실과 질병 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질병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입니다. 중요하죠. 꼭 좀 알아두시고 상실은 들어가는데 질병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배심원 있죠. 배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요 위에 있는 판사 경질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세팅합니다. 자, 그래서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새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세팅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정지사유랑 반드시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지사유, 갱신사유. 자, 갱신 절차입니다. 자, 재판장은 종래 절차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모두 절차 있죠. 모두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조문을 가보면 여기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인정신문을 해서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증거조사 절차 있죠? 이것도 갱신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그치 앞에 갱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럼 처음부터 모두 절차 좋다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증거조사도 다시 하게 되면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판사가 또 다시 뭐 다른 쪽으로 발령 났을 때 또 다시 새로운 판사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한다 그러면 판결하자는 말이야 말잔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인정신문은 다시 하고, 왜냐하면 판사랑 첫 대면이기 때문에요. 판사랑 피고는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인정신문 절차 이런 진술거부권 고지는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하긴 하지만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서 있잖아요, 조서. 그 앞에 있던 판사가 조서 작성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서에 관해서 증거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증인 불러다가 다시 신문하는 거 아니고 검증, 피고인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조서에 관해서 증거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증거조사된 서류나 물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서류 검토하는 거죠. 서류 검토를 한다는 얘기지 다시 뭐 증인 불러다 하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의를 하지 아니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재판장은 쭉 읽어보시고 동의가 있을 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모두 절차 다시 한다. 그러나 증거조사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조사만 하면 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측에 이의가 없으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론의 병합 분리입니다. 병합은 한 개의 공판 절차에 수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또는 수개의 재판부에서 수개의 절차로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죠? 이 모든 것들은 조직법상 동일법원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절차를 봅니다.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밑줄, 신청 밑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분리나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다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치? 이것도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량이라고요.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여기도 재량이기 때문에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반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자, 효과는 됐습니다. 자, 변론의 재개를 갈까요?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가능하냐 한다는 거죠. 역시 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재량이라고. 재개 여부는 재량이다. 그래서 변론 재개 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재량으로 나와 있죠? 재개 신청 여부는 재량이다. 그 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여기도 재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결한 뒤에 피고인을 증인 신청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해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변론 종결 후에 검사가 변론 재개 신청과 함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재개할지 말지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재량이라서. 자, 판례 봅니다. 선고기일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변론 종결하고 같은 날 다시 판결을 선고하고 하더라도 침해는 아니다 이거죠. 왜? 재량이니까. 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효과 읽어보시면 됩니다.